반갑습니다. 칠칠입니다. 이 많은 분들이 이 목조주택을 좋아하고 또 미국 쪽에 가보면은 이 목조주택이 거의 뭐 한 90%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 목조주택의 장점도 많고, 근데 이 목조주택이라도 종류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전통 한옥도 목조죠, 목조. 그리고 이 제재 기술이 발달하면서 그 투바이포라고 경량 목구조가 요즘에 또 많이 유행을 하고, 근데 그 전에는 또 이게 중목구조라고 합니다. 중목구조. 또 중목구조 이전에 또 통나무 하우스, 로그 하우스도 있었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다른 거 말고 제가 지난 미국에 갔을 때 캘리포니아 그 산타바바라 지역 중심에 솔뱅이라는 그 덴마크 마을 거기 가보니까 거의 다 이 중목구조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왜냐하면 1910년도쯤 그 형성되기 시작한 마을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제재 기술도 시원치 않아서 그 경량 목구조 지금 많이 쓰는 2x4, 뭐 2x12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제재소에서 켜서 만드는 그런 기술이 없어서 대체로 그냥 통나무를 그냥 크게 가공을 해가지고 기둥, 보, 지붕 트러스 이런 거를 만드는 그런 게 중목구조입니다. 여기 지금 그림에 띄어놨듯이 이 중목구조라는 거는 이 부재 단면이 목재 단면이 커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기둥과 이제 보, 또 트러스 이런 거를 만드는 겁니다. 근데 옛날에는 원목재를 가공해서 그거를 이제 각재 만들어서 그렇게 했는데 그 이 나무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은 이 젖었을 때하고 건조됐을 때, 그러니까 원목 상태일 때하고 또 습기가 많이 머금었을 때하고 건조했을 때하고 강도도 많이 차이 날 뿐더러 이 젖은 목재는 우리가 구조재로 쓰질 못하죠. 어차피 이 공기 중에 놔두면은 걔가 건조하면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변형이 생깁니다. 근데 나무 단면이 이렇게 있으면 그 단면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이 수축하는 비율이 틀려요. 요 지금 그림에서 보듯이 이 나무 단면이면은 우리가 요 나이테 그 방향을 접선 방향이라 그럽니다. 또는 같은 말로 그냥 나이테 방향이라 그래요. 또는 뭐 원주 방향. 그 다음에 그 가운데가 그 나무 가로로 잘랐을 때 나이테 정중심을 수심이라 그럽니다. 수심에서부터 그 바깥쪽으로 이렇게 나가는 그 방향을 방사 방향 또는 지름 방향, 또는 나이테 직각 방향 다 같은 말이죠. 그 방향이 또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방향은 나무가 이렇게 자라면 나무의 그 축방향이라 그래서 나무가 서 있는 그 방향, 생장 방향 또는 뭐 축방향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세 가지 방향으로 생각하면은 수축이 제일 많이 되는 그 방향이 어디냐면 나이테 방향으로 수축이 제일 많이 됩니다. 그쪽 방향으로 수축이 제일 많이 돼요. 건조될 때. 그 다음 방향이 이 나이테하고 직각 방향이죠. 그러니까 지름 방향. 나이테 그 지름 방향이 두 번째로 수축률이 커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축방향이죠. 축방향. 또는 뭐 세포 방향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이 축방향으로 나무가 이렇게 서 있으면 그 서 있는 그 축방향이 제일 수축률이 작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무를 이렇게 가로로 싹둑 잘라서 그 나이테가 보이는 방향에 이렇게 갈라진 걸 보면은 나이테 방향으로 제일 많이 갈라졌으니까 거기에 금이 쩍쩍 가죠. 이렇게 방사선 방향으로. 그리고 이 그림에서 지금 보듯이 이 건조를 했을 때 건조된 모습이 보이죠. 그 쪼그라든 모습. 그 비율에 따라서 그렇게 수축이 되면서 단면이 작아지죠. 이러한 나무의 그 건조로 인한 변형이라든지 이런 문제, 그리고 또 나무가 이렇게 큰 사이즈를 얻으려면 나무 자체가 커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무도 또 그런 큰 수령의 나무가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무를 이제 접합시켜서 사용을 합니다. 그 집성목이라고 우리가 많이 쓰는 게 나무 그러니까 축방향, 길이 방향, 세포 방향으로 나무 토막을 다 붙여가지고 이렇게 판을 만든다든지 그게 집성목이고, 또 더 나가서 우리가 필요한 그러한 힘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목재 단면을 만드는 거, 그거를 우리가 엔지니어링 목재, 또 구조목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전부 다 접합시킨 겁니다. 라미네이티드 팀버라 그러는데
그런 이렇게 붙여서 쓰는 게 요즘에는 많아요. 그 종류가 굉장히 많긴 하지만은 이 중목구조에서 쓰는 그냥 라미네이티드 팀버, 이거는 예를 들어서 뭐 2x6 같은 거를 이렇게 다 합쳐서 접착을 딱 시켜서 단면이 커지죠. 그렇게 쓰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대나무 같은 거 기껏해야 나무 젓가락 정도 만들 수 있는 그 두께의 나무 아니에요. 근데 대나무도 그냥 딱 접착을 시키니까 단면이 이렇게 커질 수도 있고, 또 이렇게 판으로 뭐 이렇게 커질 수도 있고, 그 대나무도 접착을 시키니까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아마 대나무를 집성시켜서 접착해서 중목 구조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재료의 그 무게 대비 강도가 큰 거, 예, 그 비강도가 크다 그러는데 아마 대나무가 1등일 거예요, 1등. 예, 비강도가 큽니다. 가볍고 강도가 엄청 세요. 그러니까 비중분의 강도인데, 그렇게 하면 아마 스틸, 철근보다도 더 인장 강도도 세고 그렇습니다. 그 대나무라는 게. 어쨌든 나무가 이 중목 구조로서 우리가 구조체를 만들면 압축도 받고 뭐 인장받는 부재도 있고, 그런데 이 나무는 특징적인 게 이 휨에 강하다는 겁니다. 휨에. 이렇게 나무가 있으면 이렇게 휘는 거죠. 휘는 거. 여기에 굉장히 강력해요. 고대 건축도 보면은 로마, 뭐 파르테논, 판테온 그런 신전들 보면은 이 가로 부재, 뭐 휨을 받는 이 천장, 바닥판 이런 거는 다 목재로 할 수밖에 없어요. 목재로. 그러다 보니까 고대 유물들이 다 이 돌멩이 수직 부재들, 수직 압축을 잘 견디는 돌멩이들 다 남아있고, 이 보호 같은 거 만든 목재 같은 거 다 사가 없어졌잖아요. 이 지금 화학기술, 또 이 목재 가공 기술이 발달해서 접착제가 발달하다 보니까 그냥 접착을 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아는 그 집성목, 이 방향으로 줄을 서서 붙였잖아요. 그걸 또 크로스해서 이렇게, 크로스 라미네이팅, 또 그 판을 직각으로 또 붙여요.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거를 CLT 공법이라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또 나무 판을 만들면 엄청 강력하죠. 방향성도 없어요. 합판처럼 이 방향, 이 방향, 베니어를 직각으로 붙인 게 합판 아니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목재래도 강력한 그런 부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캐나다 밴쿠버에 UBC 대학이 있어요. 밴쿠버에서 그래도 유명한데, 거기 기숙사 건물을 무려 15층을 목재, 그 CLT 공법 그 만든 부재 목재로 만들었어요. 물론 엘리베이터 코어 같은 거는 뭐 콘크리트로 해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엘리베이터 코어는 그렇게 했지만은 무려 15층을 목재로, UBC 그 기숙사, 아마 그게 꽤 오래된 2016년인가 2017년 그때 완공이 된 걸로 아는데, 그렇게 목조로도 고층도 하고 그럽니다. 이 중목 구조라는 거는 과거에는 그냥 원목을 이렇게 그냥 가공을 해서, 그 가공하기 힘들었겠죠. 기계 도구가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근래에 와서는 이 라미네이티드 팀버, 목재를 접착시킨 그런 구조용, 공학용 엔지니어링 우드로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뭐에 도면이 탁 나오잖아요. 그러면 프리컷, 미리 다 커팅과 그 가공을 해서, 그렇게 해서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뭐 나무 토막, 자투리, 부스레기, 폐기물 별로 나올 것도 없어요. 이 목조주택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 아까운 나무 토막 자재들이 얼마나 많이 이렇게 막 버려지게 돼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 우리가 경량 목구조에서도 보강철물 사용을 하죠. 보강철물 꼭 사용해야 돼요. 그래야 그 특히 이 접합부 강도가 세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떤 직각, 부재와 부재가 직각 또는 어떤 각도를 이렇게 갖고 만나면은 그거를 우리가 맞춤이라 그러고, 이게 길이 방향으로 접합을 하는 거를 이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음과 맞춤에 적절한 보강 철물을 해줘야 이 구조가 강해져요. 근데 이제 옛날에는 중목 구조도 그렇고 그 보강 철물이 그렇게 발달을 못했고, 근래에 와서는 이 중목 구조의 보강 철물도 굉장히 발달을 했어요. 그러니까 경량 목구조에서 쓰는 보강 철물보다는 부재가 두껍고 막 튼튼하죠. 볼트 같은 것도 뭐 직경이 막 이만해가지고 엄청 그 센 힘으로 조이고 보강을 할 수 있는 그런 중목 구조용 보강 철물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저러한 보강 철물도 없었는데, 자, 목조가 수직 하중이라든지 수평에서의 어떤 휨 같은 거, 휨에도 강해요. 그렇지만 이 구조체가 이렇게 섰을 때 사각형 구조일 때
어떤 옆에서 미는 힘, 뭐 태풍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이런 거에 이게 이렇게 찌그러집니다. 그건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재 중에 하나가 이 브레싱입니다. 브레싱. 가세라고 그러죠. 가세. 또 이런 데 있어서는 이렇게 버팀대 같은 거, 좀 부재가 짧은 가세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 구조체를 강력하게 해줘요. 특히 횡력에 대해서. 프리핸드로 이렇게 좀 그려봤는데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보시는 이 실제 이 중목 구조의 이 주택들, 또 뭐 이 상가 건물도 있고, 그런데 제가 이번에 캘리포니아 솔뱅에서 본 이 건물들도 있고, 그거 1910년 초, 아니 1900년 초에 건축된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 그때 가공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건물 그렇게 뭐 이 사이즈도 그렇게 이 유니트가 크질 않아요. 물론 3층짜리도 있고, 그런데 요즘에는 이 뭐 크레인도 있고 기계가 좋잖아요. 운반 기계도 있고. 그래서 좀 이 매시브한 이 큰 건물들이 가능한데, 옛날에는 옛날 건물들 보면 이렇게 좀 작고 아담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이 중목 구조의 건물들, 어떤 것들은 이렇게 막 이 목재 자체가 가공이 삐뚤삐뚤한 것들도 있고 참 정감이 갑니다. 이 중목 구조는 목재 단면이 크다 보니까 이 우리가 벽체가 하나가 신벽이라는 게 있고 평벽이라는 게 있어요. 신벽이라는 거는 이 구조 뼈대가 이렇게 드러나 보이는 거, 이런 사진들처럼 이렇게 보이는 것들을 신벽이라고 그러고, 저 구조가 안 보이게 이렇게 다 덮어버린 거를 평벽이라고 합니다. 평벽. 솔뱅에서 본 건물 중에서도 이렇게 겉에 전부 다 그냥 싹 안에 목재 뼈대가 안 보이게 한 거를 이렇게 평벽이라 그러는데, 외부도 저렇게 평벽으로 한 거 보여요. 근데 저 위쪽에 보니까 그냥 다 덮어 씌웠지만 뼈대가 약간 이렇게 보이죠. 예. 근데 근래에 와서 이 중목구조 단면이 크다 그래도 내부는 또 어때요? 내부도 어떤 이런 지붕 쪽 트러스 같은 거는 구조적인 멋을 보이기 위해서 드러내기도 하지만, 내부 벽은 이렇게 평벽으로 해서 다 그냥 뭐 석고보드를 붙인다든지 아니면은 플라스터, 회벽이라 그래요. 회벽. 지금 말하는 그 뭐 스타코 같은 걸로 다 내부를 이렇게 안 보이게 기둥이 구조자가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참 구조적인 이 미가 아름다워요. 그리고 이런 이제 건물들, 바이칼 로그, 백성천 사장이 보내준 요 그림 사진 자료인데 한번 보세요. 이게 러시아 쪽에서 말하자면 중목 구조, 또 로그홈 자재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런 주택들은 좀 모던하고 사이즈도 굉장히 큰데, 최근에는 이런 디자인의 중목 구조도 하고 뭐 다양하게 할 수가 있어요. 또 경량 목 구조하고 달라서, 경량 목 구조는 그 조밀하게 들어간 스터드들이 전체 상부 하중을 벽체가 받잖아요. 근데 이 중목 구조는 기둥하고 보가 받기 때문에 이 벽 전체 면적의 어떤 그런 게 자유로워요. 그래서 커다란 창도 넣을 수가 있고, 그쵸? 기둥과 기둥 사이, 보 사이에 거기를 뻥 뚫어놔도 이 구조적인 힘은 전부 보하고 기둥이 받기 때문에 상관이 없죠. 그래서 이렇게 시원스러운 통창도 끼울 수 있고 그런 디자인이 나오는 겁니다. 이 목재가 친환경적인 재료라서 또 콘크리트 이런 거 싫어하고 하시는 분들이 또 목재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